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마지막 주 월요일 KNN 뉴스아이 시작합니다. 부산의 한 공장지대 도로를 달리던 화물차가 가드레일을 뚫고 5m 옹벽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가 숨졌는데요. 사고가 난 도로는 교통 표지판이 없어 평소에도 위험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터널로 향하는 3차로 도로 위로 갑자기 4.5톤 트럭 한 대가 떨어집니다. 5m 언덕 아래로 추락하면서 30대 운전자 A씨는 차 밖으로 튕겨져 나옵니다. 아이고, 살을 바로 튀겨놨어. 안전벨트만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 차량은 내리막을 내려오다 중심을 잃고 옹벽을 들이받더니 언덕 아래로 추락한 겁니다. 가드레일이 설치돼 있었지만 추락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곳곳에 남겨진 스키드 마크와 차량 잔해가 급박했던 사고 당시 상황을 짐작케 합니다. 사고가 난 건 오전 8시쯤. 출근 시간이라 도로는 붐볐지만 다행히 3차로엔 차량이 없어 추가 피해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아니까 정차를 안 되는데 처음 오는 사람들은 갑자기 이렇게 떠서지는데 좀 한번 내려와봐요. 미치겠더라고요. 사고 지역은 공장지대라 대형 트럭 통행이 잦은 곳이지만 과속 방지턱과 교통 표지판 등 안전 조치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영역 표시가 하나도 없어요. 옆에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표지판이 없어요. 한편 경찰은 사고 차량이 과적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고 안전벨트 착용 여부와 차량 결함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롯데케미칼 유동성 위기설에 이어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 매각이 추진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부산 경남 곳곳에 롯데와 관련된 사업장이 있는 만큼 영향은 없을지 지역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7년 문을 연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입니다. 한때 연매출 3천억 원이 넘었지만 바로 옆에 신세계백화점이 문을 열고 코로나 등을 거치며 지난해 매출은 1,300억 원에 그쳤습니다. 온라인으로만 거의 사가지고 가서 구경만 하지 사진은 없는 것 같아요. 지난해 초 골프 등 체육시설을 넣는 용도 변경도 추진했지만 특혜 우려 때문에 이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롯데쇼핑은 매각 자문사를 선정하는 등 매각 검토에 나섰습니다. 앞서 2014년에는 롯데백화점 동래점이 사모펀드에 매각된 뒤 매각 후 재임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롯데가 어려워지면 부산 경남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만큼 지역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롯데타워 공사에 차질은 없는지 점검에 나섰습니다. 공정률은 4%로 지상 2층 골조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달 안에 분양 예정이었던 옛 한진CY 부지 롯데건설 현장은 분양이 내년 초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해 롯데건설은 시행사가 분양 시기를 고민한 것일 뿐 유동성 위기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동부산 롯데월드는 내년부터 놀이기구 6종을 도입하고 김해 롯데워터파크의 4계절 운영 공사도 차질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분히 부산만의 위기는 아닙니다. 하지만은 결국은 롯데가 갖고 있는 기존의 그런 강점들이 많이 좀 희석되고 있다는 과정이기 때문에 국내외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만큼 지역 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면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연탄 사용 가구가 줄어드는 데다 최근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자 부산 유일의 연탄 도매업체가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도매업체가 없어지면 물류비가 올라가 여전히 연탄을 쓰는 서민 가구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하영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아미동의 한 연탄 보일러 사용 가구입니다. 11월에도 최고 기온 24.4도를 기록하는 등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자 올해는 연탄 사용을 줄였습니다. 춥지는 안 하고 하니까 올해는 좀 덜 돼서 작년에는 많이 떼고 한 800장대 1년에. 재개발 등으로 연탄 사용 가구도 적어지자 경주 공장에서 연탄을 가져와 부산에 공급하는 유일한 도매업체도 경영난에 빠졌습니다. 6년 전만 해도 250만 장가량을 팔았는데 올해는 100만 장을 겨우 넘을 걸로 보입니다. 4명 있던 직원도 모두 내보내야 했습니다. 이곳마저 없어지면 취약계층의 연료비 부담은 더욱 커질 걸로 보입니다.
공급받기가 어려워지면은 뭐 경주나 다른 타 지역에서 연탄을 싣고 와가지고 가격 횡포를 부려도 막을 길이 없죠. 부산엔 330가구의 연탄 사용 가구가 있고 화훼 농가와 식당 등 연탄 수요는 여전합니다. 이곳 연탄아치장은 센텀이지구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3, 4년 뒤엔 이곳을 떠나야만 하는데 기피시설이다 보니 대체 부지를 찾기도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연탄 공장에서 직배송을 받더라도 배송비가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우리가 이제 경주까지 가가지고 경주 본사에서 연탄을 구입해 와야 되니까 물류 비용부터 시작하고 다양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산 마지막 연탄 공장이 문을 닫은 뒤 부산시는 지난 2018년 연탄 수송비 지원 조례를 제정했지만 3년 만에 폐지된 가운데 취약계층의 연료비 걱정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KNN 하인광입니다. 고산 소나무 가운데 재선충병이 확진된 비율은 7% 정도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소나무의 고사 원인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가운데 방제 비용은 국가적으로 엄청나게 투입되고 있습니다. 재선충병 방제의 비밀 기획 취재, 오늘은 무작정 방제에만 집중하는 실태를 이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재선충 피해가 컸다고 보고된 밀양과 김해, 창녕 지역 고사목의 실제 재선충병 확진 비율은 각각 9.9와 6.6, 13.7%. 경남도는 이 수치와 달리 재선충 피해가 심각하다는 입장입니다. 고사목 표본 조사는 경남도 스스로 신뢰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방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참고용으로 변경을 하는 거고요. 감염목이 나와 있는 최전방선의 감염 의심목을 저희가 변경을 하기 때문에 산림청은 소나무의 고사 원인이 재선충과 함께 기후변화 등 다양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고사 원인을 꼼꼼히 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산림청과 지자체에서는 소나무 재선충병에 대한 정확한 진단은 하지 않은 채 이렇게 벌목을 비롯한 방제 작업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고사목이 재선충 매개충의 산란 장소라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올해 경남의 재선충병 방제 예산은 국비와 도비, 시군비를 모두 더해 370억 원, 최근 3년에만 1,000억 원에 이릅니다. 전국적으로는 수십 년 동안 재선충 방제를 위해 1조 5천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재선충 피해 규모는 점점 더 커진다는 것이 산림청과 지자체의 설명입니다. 방제 작업 역시 허술하게 진행돼 방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곳도 많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한 부분을 짚어보는 것이 중요하고 문제를 파악하고 정책과 예산을 명확하게 써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나무의 고사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산림당국과 일선 지자체, 몇백억에서 몇천억에 이르는 예산을 사용하는 방제 정책에 대한 의문이 큽니다. KNN 이태훈입니다. 경남의 청년 유출이 전체 인구 감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경남의 대학들이 지역 학생들을 붙잡지 못하고 있는데 모든 전공 분야에서 경남보다 타시도 대학 진학률이 높았습니다. 이 소식은 주우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청년 인구 유출이 경남 전체 인구 감소폭을 크게 앞지르고 있습니다. 2010년대까지 20대 위주였지만 2020년대 들어 30대까지 유출이 청년층 전체로 확대됐습니다. 특히 유출 비중이 가장 큰 20대 초반의 경우 2만 명대에서 20년 사이 4만 명대로 급증했습니다. 경남 전체 인구 감소에 청년 인구, 특히 20대 초반의 유출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2019년에 대학을 졸업한 경남 출신 3만 3천여 명을 조사한 결과 58.3%가 타시도 대학 진학자였습니다. 남학생의 경우 예체능 전공 시 75.2%, 인문은 65.9%, 사회계열은 64.7%가 타시도 대학을 나왔습니다. 여학생도 예체능 75.4%, 공학 73.5%, 인문 67.4% 순으로 타시도 대학 유출이 높았습니다. 예체능과 기초학문뿐만 아니라 경남이 강세라고 여겨지는 공학 계열에서도 상당수 학생들이 빠져나간 겁니다. 지난 10년 동안 경남의 대학 10곳이 149개 학과를 통폐합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역의 산업과 연계된 학과 중심으로 지금 발전이 되고 있다 보니까 기초학문 전공과들의 어떤 경쟁력이 사실은 약화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 전공의 개수 또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대학을 진학할 때 선택에 있어서는 굉장히 폭이 적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을 나와 경남에 취직한 경우는 14.3%와 29.5%에 그쳤습니다. 한 번 떠나면 잘 돌아오지 않는 20대 초반의 유출을 막는 것이 급선무가 되고 있습니다. KNN 주우진입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다음 달 5일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한 코레일 노조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연말까지 518km의 57개 역의 신규 개통이 예정돼 있지만 정부의 비용 절감과 인력 감축 정책이 철도 운행 안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철도 노동 환경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경남 지역 경력 단절 여성은 8만 1,000명으로 서울과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상반기 고용조사 기혼 여성의 고용 현황에 따르면 비수도권에서는 경남의 경력 단절 여성이 가장 많았고 부산 7만 1,000명, 대구 6만 6천 명 순이었습니다. 경남은 지난해에도 경력 단절 여성이 8만 6천 명으로 비수도권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경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가 하나오션이 협력업체 노동자를 상대로 제기한 47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취하를 위해 경남도가 노력할 것을 다시 권고했습니다. 경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는 경남도에 전달한 23개 권고안에 하나오션의 사내협력사 분쟁 해결과 함께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을 고려한 거제 남부 관광단지 개발 등도 포함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성과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하는 유엔 플라스틱 협약회의가 막을 올렸습니다. 12월 1일까지 열리는 이번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정부 간 협상위원회는 플라스틱 오염에 대해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맺기 위해 조직된 기구로 올 상반기 캐나다에 이어 5번째로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170여 개 회원국과 유관기관, 환경 전문가 등 4천여 명이 모인 이번 회의에서는 플라스틱 줄이기를 위한 캠페인과 시민 체험 행사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들도 함께 마련됩니다. 저기압의 영향으로 곳곳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대부분 지역에 비가 시작돼 지리산과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 비는 내일 오전이면 모두 그치겠습니다. 한편 내일 새벽 사이 경남 동부와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비가 내리지만 아침 기온이 반짝 오르겠습니다. 오늘 아침 9도로 출발했던 부산은 내일 14도로 껑충 오르면서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8도에서 11도가량 크게 오르겠습니다.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요.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높게 출발하겠고 한낮 기온은 진주와 합천이 13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경남 중부 지역의 낮 기온은 창원과 밀양 14도, 거제는 15도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부산과 양산, 김해가 모두 16도 보이겠습니다. 내일 먼 해상을 중심으로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이 매우 거세게 일겠고요. 해안으로는 너울성 파도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한층 추워지겠고요.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경남 서부를 중심으로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